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밤 8시 반입니다. 지금 워싱턴은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라는 이름의 이 책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책이 590페이지나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재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공인윤리가 없고 애국심도 없고 인권의식은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는,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 정상배다. 부동산 거래식으로 외교를 하는 사람이다. 또 디테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다. 모든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더구나 재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 바로 재선 선거가 오는 11월로 다가왔으니까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출판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라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책은 처음입니다. 거기에는 또 김정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당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주 속아 넘어간 것,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폼페오가 볼턴에게 종이에 낙서를 해가지고 보여주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He is full of shit. 완전한 똥덩어리다 하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 볼턴 눈에 트럼프가 경멸스러운 인간이었느냐 하는 게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는 23일부터 출판이 되는데 언론사에는 아마 그 책이 미리 배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CNN 할 것 없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다 머리 기사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민주당이 헛짚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가지고만 물고 늘어졌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적 사건이 있었다. 그걸 모르고 우크라이나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탄핵의 기회를 놓쳤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17개월 동안 트럼프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안보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앞에는 레이건 정부, 부시 정부에도 근무한 미국 공화당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더 아픈 것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트럼프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화당 정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트럼프는 안 된다. 혹시 이게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쓴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고발이 가장 아프죠. 그 내부 고발도 보통 내부 고발이 아니라 항상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트럼프 일거수일투족을 깨알같이 기록했던 사람의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시진핑을 압박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시진핑에게 부탁을 하는 관계였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자기가 재선이 되려면은 미국
농민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농산품을 중국이 많이 수입해 주어야 한다. 이걸 부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시진핑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부탁하면은 시진핑이 부탁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시진핑이가 부탁하는 게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더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지금 신강 위구르 지역에는 무슬림을 그냥 강제 수용하는 거대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한 100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수용소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중에서 가장 대규모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그거 지어도 좋다. 그 계속 확장하고 지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만약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는데 히틀러가 유대인 수용소를 짓는 것을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 지어도 좋다라고 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눈을 감았다. 왜 눈을 감았느냐? 오로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국가 이익이고 무슨 인권이고 법치고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무심했고 더구나 작년이 천안문 학살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30주년 담화라도 한번 발표하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냉정하게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독재자들을 좋아한다. 독재자들도 트럼프를 요리하려고 한다. 그 독재자가 시진핑, 푸틴, 에르도안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아닌 부탁을 하면은 트럼프가 들어준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어떤 회사에 대한 제재 그거 좀 해제해 달라고 하면 그걸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게 누굴 위해서 들어주느냐. 그렇게 들어주고 시진핑은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도록 농산물 많이 사는 이런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몇 달 전까지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 바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볼턴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4년 더 이끌다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하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작심해서 쓴 것으로 저는 그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발끈해가지고 거짓말쟁이다. 트럼프는 항상 자기한테 우호적인 폭스 인터뷰를 통해서 욕을 하는데 그런데 볼턴을 향한 욕설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우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는 다 비밀이다. 그걸 책에 쓰면 안 된다. 그건 말도 아닌 거죠. 대통령이 말이 왜 다 비밀입니까? 또 볼턴을 이 책이 나오니까 이제 볼턴에 대한 시각이 두 쪽으로 딱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볼턴이 비겁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탄핵 사태 때 하지 않았느냐. 탄핵 사태 때 했으면은 탄핵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책 팔아먹으려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는 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볼턴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용기가 있는 것이다. 용기가 있는 것이다. 내부 고발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그러니까 볼턴의 정의감을 믿는다. 이 양쪽으로 쫙 갈려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설사 볼턴이 폭로를 했더라도 상원의 다수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볼턴이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이걸 좀 리뷰를 해가지고 비밀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달라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백악관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악관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당황해가지고 미국 법무부로 하여금 이 책 판매
중지 지금 소송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오늘 몇 시간 전에는 재판장이 긴급 명령으로 이 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또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이미 책이 지금 아마존에서 주문받은 것만 해도 랭킹 1위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리고 책이 이미 언론사로 다 갖고 창고로 다 가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판매 금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은 어쨌든 최후까지 트럼프가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이 책을 유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릴 것이고 이 책을 읽은 사람이면은 아무리 공화당이라도 트럼프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국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몇 개 토막토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컨대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트럼프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보통 그 관계자들이 같이 듣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폼페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걸 듣고 있자니 내가 심장마비 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볼튼에게 했다는 겁니다. 또 폼페오는 사석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워낙 김정은과 친하다면서 밀어붙이니까 그 중간에서 얼마나 폼페오가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폼페오도 여러 번 사표를 낼까 말까 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또 엉뚱하게도 폼페오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 만나러 가니까 그때 트럼프가 이걸 갖다 주라고 선물을 주는 건데 뭘 선물을 주느냐 가수 엘튼 존이 부른 리틀 라켓맨 CD를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주라고 하더랍니다. 그건 뭐냐면은 2017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리틀 라켓맨이라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화해하자는 뜻으로 이거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폼페오가 그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치기 어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 만난 것이 결국 실패였다. 왜 실패했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 이 디테일에 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무식했다는 겁니다.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김정은 페이스로 가가지고 그때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내용은 완벽하게 북한 페이스로 작성된 겁니다. 거기에는 북한 비핵화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다는 정도인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독입니다. 그 독이 스며 있는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는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는 매우 친하다. 북한 주민은 김정은을 사랑하고 김정은도 북한 주민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함으로써 그냥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고는 금방 또 잊어버린답니다. 볼튼은 트럼프가 집중력이 그렇게 약하다고 했습니다. 뭘 지시해 놓고는 금방 또 뭘 지시했는지를 잊어본답니다. 그런데 지시한 대로 하다가는 이게 이 나라가 몇 번 망했을 그런 겁니다. 지시한 대로. 예컨대 나토에서 미국을 빼버리자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 등등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한국에 있는 이 트럼프 팬들에게 좀 상심을 줄까 싶어서 뭐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 야, 참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이 선거를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을 뽑는구나. 그 마음은 백인들이 울분해서 나온 거죠. 백인들은 유색인종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극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적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백인표가 딱 단결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100% 공화당 상하원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은 거의 99%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않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같이 진행되는 이 국회의원, 의회, 상하원 선거를 통해서 또는 통해서 아마 공화당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트럼프를 견제해야 할 공화당이 견제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요사이 이제 이 인종 폭동 시위가 계속되니까 그동안에 공화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군 지휘관들, 전직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바이든이 당선돼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파월 전 국무장관입니다. 이분도 흑인이죠. 이분은 공공연하게 나는 바이든 찍겠다고 합니다. 바이든. 존 볼턴이 이번에 쓴 것도 사실은 공화당에 대한 큰 타격이죠.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책을 읽고도 트럼프를 찍겠느냐 하는 일종의 도전장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으면은 트럼프의 이런 문제점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한국에도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국판 존 볼턴 회고록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한 것을 속 시원하게 폭로를 하는 그런 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